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진짜 숨가쁘게 파면 선고를 보도를 네. 했고 그랬네요. 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네. 일주일이 네. 무슨 7달이 지났나. 아니 진짜 파면 선고가 예. 까마득하게 옛날 일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예. 예. 그 사이에 막 근데 사실 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딱 일주일인데 엄청나게 개헌 터졌죠. 한덕수 내란 터졌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신없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속도 잡으시라고 네. 저희가 광고 두 편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 쓰던 폰 나는 계속 쓰고 싶다 이러면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던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현금 싫어 이런 거 받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하신 후에 소개한 친구가 나도 가입하고 싶다 이러면 신세계 상품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아직 바꾸실 때 안 되셨나요? 네, 바꾸셨어요? 아직 안 바꾸셨어요? 그건 제가 권한이 없어서. 사모님께 네.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인터넷 비교원.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혜택이 크니까 요것도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저 1년 후에 해드릴게요. 예, 1년 후에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쭉쭉 빠지고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체력과 면역력이 뚝뚝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건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드십시오. 의원님 흑염소 못 드신다고 했었죠? 아니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괜찮으셨어요? 약간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는 맞죠? 거예요. 일종의 명현 반응. 약간 어지러운 느낌. 오늘 싸드릴게요, 의원님. 가져가서 잡수세요. 그게 산삼을 먹어도 그런 반응이 나온다잖아요. 그렇구나. 네. 어지러우면서 네. 계속 졸리고 며칠 자야 된대요. 약발이 받으면 정말 좋은 거 먹으면. 제가 이거 그렇구나. 먹고 약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몰랐어요. 약발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잘 파신다. 김용남 의원이 진짜 광고의 요정이에요. 네. 광고의 왕. 예. 이제 약도 팝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 풍부한 조단백질, 아연, 필수 아미노산으로 기력, 갱년기, 면역력 전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문 한의사가 엄선한 흑염소와 궁합이 좋은 한약재 15가지를 듬뿍 넣었고요. 특허받은 발효 녹용 추출물 그리고 6년근 홍삼, 백수, 우슬, 가시오피까지 흑염소의 육골까지 아주 통째로 진하게 다려낸 진짜 진액입니다. 구매분이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가 있는데요. 복용한 지 4일차입니다. 전에 먹던 한약보다 값도 저렴한데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기력이 쇠하신 할머니께 선물 드렸는데 한 달 드시니까 기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흑염소 특유의 맛이 없고 맛이 달큰하여 온 가족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추가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립니다. 여기에 일주일분 7포를 추가로 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후기가 가장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선택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흑염소 진액을 읽을 때마다 김종대 의원이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거 먹고 여름 났어. 거기도 광고에 예, 여기 거기도 이 광고를 하는데 야, 내가 이거 먹고 여름 났다고. 너도 먹어. 막 그래. 갑자기 김종대 의원 보고 싶네요. 예. 자,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하던 게 신장식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왜요?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기소침 살짝. 예. 근데 댓글창에 신장식원 비판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한 자체가 잘못입니까? 저는 그 정당 개방 네. 이제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 그 이후에는 시민정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보 정당이 나가는 길이에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평화시에 하는 거예요. 평화시. 평화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저도 그런데 그 어떤 시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렇게 던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차근차근 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도 정당 개혁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네, 명령하면서 그때 이 제도를 다 설계했었어요. 그때는 둘 다 원해라 못해서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맞아요. 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네. 요게 1단계. 민주당이 너무 폐쇄적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의원들 몇 명이 공천도 결정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은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기득권화되고 제가 민한당을 늘 경계해야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입당법을 정당 입당을 쉽게 해보자. 그래서 당원 250만 됐다가 네. 지금은 돈 계속 내는 분 6개월 이상 된 분 보니까 130만이에요. 예, 대단한 그래서 거죠. 이 130만이 늘 민주당을 감시해달라. 이래서 1단계를 제가 네. 19대 때 통과시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못 들어가서 못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역선택 방지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고 100% 국민 경선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면 정광훈 일파가 막 들어와.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10만이. 그러면 경선 결과가 이게 막 왜곡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시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신천지가 그러면 어떡해. 또 거꾸로 국힘에서는 민주노총이 그러면 어떡해. 민주노총. 예, 그러니까 조직된 집단이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경선 결과를 왜곡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핵심은 예를 들면 신천지가 국힘에는 관여 안 하고 민주당만 하겠다. 그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법은 요 그 경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선관위로 하여금 경선인단을 거르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하도록. 예,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저희가 연구해 놨던 거고. 예. 그래서 이미 제가 발의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놨어야 되고. 아하. 예,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예요. 예비 경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선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건 두 번 대선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6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네. 그럼 5월 3일쯤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네. 혹은 뭐 다른 당이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가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만으로도 얼마나 복잡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방식은 가상 정당을 만들면 돼요. 저희가 다 연구했다니까요. 네, 그때 네. 가상 정당을 만들어서 네. 그 가상 정당 안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퍼 정당 거기서 경선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 정당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고 맞아요. 예. 예전에도 한번 이게 세게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2012년에 야 혁통할 5당이었어요. 때. 맞아요. 혁신과 통합할 때 야 네. 5당이었는데 네. 야 5당을 한꺼번에 경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이제 한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게 빅텐트론 맞아요. 그 유명한 빅텐트, 소규모 텐트
다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 네. 그리고 합의가 잘 안 돼요. 룰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충정은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러나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보세요. 역선택 방지법 통과돼야지. 그다음에 가상정당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법이 많이 네, 필요하고. 필요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네. 이게 경선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법적 시비가 법적으로. 일어서 지금 네. 상황은 네. 그래서 제가 평화시에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있으면 이게 더 나중에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럽다. 아마도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 발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저같이 오래 이거 고민해오고 이런 사람이 네. 아 그러면 내가 모두를 위하여 역선택 방지법을 빨리 발의해서 네. 바탕을 만들자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네. 아이, 뭐, 사실은 조기 대선이 아니면 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아니면 보통 대선은 사실상 6개월 전부터 레이스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네. 오래 전부터 쫙 그 끌고 가니까 그럴 때는 미리 제도를 구비해 놨다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각 당이 지금 3주 안에 그렇죠. 경선을 다 끝내야 되는데 예. 아니 당장 5월 11일이 선관위 후보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지금 그러니까. 며칠 남았다고. 몇 주 안 남았네요. 네. 급하다. 예. 이거 급해요. 상당히 그래서 급하네. 각 당이 예. 그 한 당에서 지금도 저희도 경선 룰 때문에 예. 지금 뭐 당원들은 당원 100%로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주장이. 예. 왠지 아세요? 역선택 때문에. 경선인단 이게 예. 잘못 들어올까 봐. 이렇게 우리 당만으로도 복잡한데 네. 이게 야 5당 모여보세요. 당장 그러네요. 지금 김동연 지사 측에서 민주당 당규 특위에 대해서 국민 경선 원칙 파괴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이제 가까워 왔음이 네. 보이는 그런 이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그러나 취재 편의점은 일단 저희가 그 내란 종식에 네.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고 오늘 보도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따가 뭐 이제 네. 대선 얘기도 여론조사 얘기도 하겠지만. 오늘 나갑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일단 나가는데 그 안에 돈을 무슨 돈이 있길래 이렇게 매일 불러다 사람들 밥을 먹이고 실제로 사적인 만찬은 사실이었다. 거의 매일 외부인들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특활비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전 보십니까? 가장 흥미로웠던 게 요리사 숫자예요. 요리사 숫자. 요리사가 너무 많은 많이 거예요. 들어갔죠. 그래서 왜 많은가 했더니 그게 관저 요리사 따로,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요리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인 거예요. 왜냐 청와대에 있으면 네.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막 머니까. 분산되어 있으니까 네. 요리사가 2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요리사들을 다 불러다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딱 보고 요리사가 왜 저렇게 많지? 예전에 청와대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단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기가 김치찌개 하는 그거 사실 폰만 재는 거지 기본 재료나 이런 건 요리사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리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건 웃기는 게 이 작은 정부 어쩌고 그렇지 공무원 수 줄인다고 했는데 요리사는 늘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횡령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활비를 썼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요리사가 많이 들어가길래 어디 호텔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나? 불렀나? 네. 안 그러면 저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 대통령실 요리사라는 게 그 대통령실 거기 구내 식당에 근무하는 요리사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아니 거기 빼고는 요리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내 식당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도 구내 식당에 있는 요리사들을 업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개인 그거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임무가 아닌데 네. 관저 업무에 동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구내 식당에 있는 요리사들을 그것도 잘못되고 저는 개인 비용 안 썼을 거에 진짜 손모가지 끝에 있는 털 하나 걸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관저에 이제 스크린 골프장, 뭐 사우나 뭐 이런 거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혹시 다 뜯어내고 뭐 시간 걸린다 예. 그런 얘기 있었고요. 예. 근데 그건 의혹이 아니고 그건 그 사업자가 예. 윤건영 의원 국회에 와서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그 얘기 답변하지 않았어요? 현대건설 예, 쪽에서 현대건설 답변을 쪽에서 제가 이제 거죠? 요새 예. 이제 기업은 얘기 안 하려고. 아니 시켜서 했으니 뭐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못하겠다고 할 수는 예. 없을 거고. 근데 이거 뜯고 하니까 이를테면은 일종의 거대한 증거인데 관저는 거기에서 시간 벌면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뽕 뽑아서 다 쓰고 그리고 증거 인멸은 할 대로 하고 이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 거의 이게 무슨 동네 깡패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아니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준 중에 최고 높은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징계가 뭐 감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 파면이 제일 높은 그렇죠. 징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보통 잘못해 갖고는 파면까지는 안 당하는데 파면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아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도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아니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매일 파티야 이게. 그리고 그 보나마나 국가 예산 썼을 거예요. 경호처 특활비가 됐던 뭐 어디 저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보고 만들어 오라고 했건 뭐 보나마나 예산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국고손실죄 내지는 횡령이죠. 국고손실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는 지금 현재 계약직 신분일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 돈으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준 공무원을 동원한 거죠. 네. 그거부터가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걱정.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했다 어쩌다. 이거 그렇게 그 답 때려 부숴도 소용없습니다. 청와 옛날에도 보면 청와대는 그 물품들 있잖아요. 네. 그거 부숴도 그거 그대로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그대로. 네. 아니면은 기록물 훼손. 훼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일종의 그게 공공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리된 과정이 그대로 대장에 남아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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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폐기물 처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폐기물 처리의 과정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근데 트럭이 막 몇 대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근데 그거 했었잖아요. 제대로 기록했을까요? 기록도 그러니까 안 해놓고 막. 빈 트럭이 들어가서 뭘 싣고 나오던데 나올 때는 다 예. 안에가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볼 수 없게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상태로 나와 갖고 저게 예. 이삿짐인지 뭔지. 폐기물인지 뭐 예. 어디로 뭘 옮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검사해 보셔서 알잖아요. 저런 거 그 검찰이 마음 먹고 파헤치는 건 뭐 그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 먹고 파헤칠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게 핵심인 것 진짜. 같고 예.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경호처의 인력 중에 소위 그 체포를 네. 반대했던 사람들을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건희 윤석열의 경호팀으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예. 그 호위 무사를 했던 자들은 남겨놨다는 거 네.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이 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짓을 할지 하려고. 모른다. 그래서 예. 저는 행안위 의원님들이 예. 그리고 운영위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안위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경호하시던 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을 아예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무슨 일을 그러니까 거의 벌일지 너무- 보복성으로 못 견디겠으면 그만둬 막 이런 태도. 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기존에 그 놔두고. 경호팀에 놔두고 예. 김건희 라인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그렇지. 김건희 사저 경호로 네. 보냈던 네. 거니까 6월 3일 대통령에 뽑히는 당선자를 예. 청와대 경호팀으로 대통령실 경호팀으로부터 다시 경호하는 팀을 따로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을 경호팀에 남겨놨으니까. 근데 김건희가 경호처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총 있으면 이재명 쏴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라인이 그 차기 대통령
근접 경호를 네. 맡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김성훈이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보도에도 나왔는데 내가 왜 그만두냐. 나 윤석열 안 따라간다. 나 여기 남아가지고 새 경호팀 짜고 이것도 내 임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황당한 거죠. 예. 저는 그게 저들의 3단계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전략. 예. 예. 이제 1단계. 예. 1단계는 파면 저지. 예. 그래서 자기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저지해서 4월 18일까지 못하게 한다. 이게 전략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실패한 거고요. 네. 2단계 전략은 이완규 지명에서 봤듯이 곳곳의 요소에 내란 수계의 잔존 세력들을 온전시켜요. 네, 알박기.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예. 흔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예, 국힘이 되든 누가 되든 이건 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적인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대선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흔든다 여기저기서 안기부 뭐 등등의 잔존 예. 세력들이 막 예를 들면 민주노총 간첩 사건 어거지로라도 만드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한다. 예. 3단계 괴이한 전략을 짜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걱정한 게 그 일환이 김성훈의 예. 이런 태도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정말 차기 대통령 되는 분은 그 경호에 아주 정말 그 역시 컨틴전시 플랜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훈 경호차장은 아직도 구속이 안 되나요? 진짜 이해가 그게 안 가는. 심우정. 예, 심우정. 아니 네. 검찰에서 3번을 영장 기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필 또 그게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아니 네. 근데 검찰이 안 나갔어요. 아, 법정에는 안 나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보통 통상은 경찰 단계에서 올라온 영장은 검사가 영장 재판에 참석 안 해요. 근데 중요 사건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건 중요 사건인데 안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그래도 법원에서 알아서 좀 발부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필 또 그게 기각이 돼서 예. 하여튼 최근 몇 달 동안은 이상한 일이 그 사법부 쪽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법원도 지금 불구속 상태인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란 수계인데 어떻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까지도.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예. 영화만도 못해요. 그러는 거야. 영화만도 예, 못하다. 영화는 보통 이렇게 쿠데타에 실패하면 권선징악을 즉시 체포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권선징악의 그러네.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예. 건데 우리는 체포도 안 하고 예. 내란 수괴가 심지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까 하여튼 이번 과정을 잘 처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국가 안위에도 중요하지만 예. 되게 젊은 친구들은 다른 시각에서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예. 이게 내 태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인생의 태도를. 그렇죠. 어떻게 살 거지? 그런데 예. 뭐야? 그 판사 잘 만나면 저런 일도 생기네. 지규형 같은 판사도 있네. 그리고 저 판사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도 결정을 해도 응징 안 받네? 나 판사할까? 이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로직으로 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되게 위험한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상식을 초월하니까 영화에서는 나쁜 사람은 그래도 벌을 받는데 이 나쁜 사람이 활개치고 매일 사람들 불러다 파티하고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고 판을 흔들려고 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힘의 대선 출마자들은 차례차례 가서 아련하잖아요. 아련하죠. 알현을 하고 있어. 알현을. 그러면서 예. 이제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보고 출마하라고 하는데. 하셨어. 뭐 그러니까요. 내지는 뭐 예. 당신 대통령 예. 되면 예. 충성심만 보고 뽑아. 뭐 봐봐.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있잖아 지금. 이제 기가 막힌 근데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예. 경선은 예. 국민들이 경선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과거의 중도인데 내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준석이 좋아서 대표 경선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럴 사람이. 그래서 경선은 똘똘 뭉친 소수가 다수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그 국힘당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 명이잖아요. 예. 윤석열과 정광훈.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종교 세력이 있을까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2단이니까. 예. 2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두 집단. 예. 정광훈 아련 혹은
윤석열 아련. 과거 같으면 김건희 아련인가? 그 과거 같으면 명태균 아련 했겠죠. 지금 저는 명태균도 뒤에서 누군가 만날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관련하여. 과거 같으면 명태균이 판을 짰겠죠. 그렇지. 판을 짜고 사실은 뭐 여론조사 돌린 거 조작한 거를 유력 언론에 기사화 시키면서 하고. 거기서부터 붐을 일으켜서 쫙 누구를 쫙 만들자. 올리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저는 과거 같으면. 지금도 그런 세력이 명태균과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나와 있잖아요. 명태균이 나와 지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다. 여기도.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안티 민주당은 전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무슨 명태균을 접촉해서 뭐 명태균이 어쩌고 난 그거는 별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냥 쭉 내란 종식으로 직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경제적 실용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경제적 실용주의를 증명할 수 있는 인재풀을 짜면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까지 실용으로 가면 안 된다. 당은 내란 종식. 네. 후보는 사실 경제를 살리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무가 내란 종식을 이재명 대표 다 한다 그거 아니에요. 당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고. 제도로 하고 대통령은 두 가지예요. 국토 보위하고 경제 살리기 지금. 네, 근데 그쪽으로 잘 가고 계세요. 당은 내란 종식이다. 네, 그게 중요하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보도예요. 김건희 씨가 내가 기갑차 한번 몰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내 면허가 없으면 기갑차 운전은 안 된다. 그냥 옆자리 타라 해가지고 그 드라이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저 산책을 하면서 이 기갑차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만 있었겠냐 싶어요. 근데 이거를 55 경비단 병사들이 그 취임 1주년에 병사들더러 쭉 서서 차가 지나갈 때 박수 쳐주자 뭐 이런 계획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기괴한 생각,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생각했나?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뭐랄까 이거는 밀리터리 덕후라기보다는 부부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왕비놀이 군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 모두 비상계엄의 성향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군대 이렇게 무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는 거죠. 무력 사용. 그래서 내가 기갑차도 직접 몰아보기도 하고 둘 다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를 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군사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동의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 심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의원님 탱크 타고 싶으세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뭐 기갑차 전혀 한 번도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심리적으로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하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출발을 다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별로 안 예쁜 애가 나중에 그 만났는데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친구가. 근데 만났는데도 엄청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 운동한다고 관심이 없고 막 이래서 지금 만나면 그 친구는 예쁘지 우리는 다 못생겨졌는데도 우리는 자존감이 뿜뿜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김건희 씨가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것이라 그 예뻐진 친구분은 다 고친 거 아니야? 아버지를 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 아버지. 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그 자존감 낮은 것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자기가 바뀌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군복 입기 좋아하고 막 권위 부리고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엄청 약한 심리적 기저에 그런 거 아닐까요? 무슨 기갑차를 타고 싶을까?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기용 칼럼에 나온 말인데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도 밖에 거리 시위에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데 뭐 기죽을 게 있냐.
기죽지 마. 그 어제 뉴스하이키에서 그 말씀하셨던 너무 네, 일맥상통하지. 제가 요새 취재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를 안 만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별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계엄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내가 나가서 내가 설득하면 된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엄도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윤석열의 그 괴랄한 논리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처음에는 그 소위 반국가 세력 국회 폐악질에 대해서 국회에 경고하려고 그다음에 국회 경고가 아니야. 국민들께서 알아달라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논리를 다 김건희가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김건희가 나왔으면 이게 참 국민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안 나왔다는 건 누군가 말렸겠죠. 예,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았을 거다. 예, 내가 사실 V제로 내가 대통령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금 나오는 하나하나가 다 그 인식의 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 상태. 제가 보기엔 뭘 잘못했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그 부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의. 예. 그 부부의 세계야 딱. 예.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모든 게 달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지배받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까 하여튼 경선 정상 상태는 아니죠. 아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정상이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보더라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상욱 의원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잘 안 보이죠. 네. 조경태 의원도 계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 두 사람인데 이 점에서 한동훈 참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한데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다 보면 늘 내가 이길 거라는 가정하에 출발해요. 어떤 떨어진다고 순간에도 생각 안 하고 아무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가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당선된다. 그러면 로직을 짜죠. 그 로직의 일이 뭔데? 지금 조직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경선 끝나면 확 바뀌어요. 경선 끝나면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 그러면. 보세요. 끝나면 바뀌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예를 들면 단계별로 축소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두 명이 남았다. 그럼 이 둘은 윤석열 출당시키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출당시켜야 네,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근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조치들을 할 텐데 어차피 지금 본선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도 물론 본인이 된다라고 믿지 않으면 이 선거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서 못 견뎌요. 이걸 끝까지 뛰기가 어려워. 그냥 뭐 미친 척하고 내가 된다, 무조건 된다라고 뭐 믿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대선 출마하는 대부분의 그 국힘 주자들이 대선 이후에 당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당권을 목적으로 하면 지금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된 이후에 윤석열 출당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걱정은 좀 덜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건 대선은 포기했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주자가 나왔는데 자기들의 전략이 다 실패했어.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막판까지도 윤석열 출당을 안 시켜요. 그러면 계속 윤석열 김건희의 영향하에 머물러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극우정당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누군가 하고 그러면 여기서 걱정 부분은 김성훈의 존재가 더 걱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는 정말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저항이 극렬할 것이므로 윤석열식으로 갈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재밌는 단독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동아일보 기자한테는 내가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미리 알려드릴게. 알려줄게. 중앙일보에도 일면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유력 대선 후보다 한덕수가 그거를 미리 알고 전화했고
질문도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건 엉뚱한 해석인데. 맞아요. 제가 보기엔 엉뚱한 해석. 네. 저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네. 그리고 중앙일보가 탑으로 쓰는 걸 보고 예. 야 진짜 우리 언론 큰일 났다. 저는 가장 주목한 게 이건 의원님이 전문가니까 트럼프가 그 통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훌륭한 통화였다. 네, 그래서 뭐를 다 해준다 그랬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칭찬할 일이냐고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근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한덕수 출마 초읽기에 돌입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2% 나왔어요. 예.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2, 이낙연, 유승민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의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윤심이 작용된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심 없이는 출마 결심을 할 수가 없죠. 한덕수 총리는 그건데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출마하냐고 물어봤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물은 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그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권한대행하고 할 수 없이 통화는 해. 네. 그리고 한국의 교육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 그렇죠.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이 사람이 6월 3일까지밖에 안 있을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출마하는지 물어본 거는 너 혹시 20일 후에 없어지니? 그거지. 그거잖아요. 네. 너 혹시 뭐 열흘짜리 아니야? 내가 그러면 이 통화를 왜 하는 거야?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궁금하지. 이거 내가 시간 들여서 통화하는데 아니 이자가 만약에 대선 출마하면 열흘이나 20일 후에는 없어질 사람인데 내가 이거 통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네. 당연히 물어보죠. 그렇죠. 그거.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지. 아니 그러면 트럼프 캠프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통화 연결한 그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라도 트럼프의 저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 이익이에요. 네. 그런데 한덕수나 이게 속에 대권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트럼프랑 통화해야 돼. 트럼프랑 통화하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내 몸값이 올라가요. 나 트럼프랑 통화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자존감이 없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성사될까 생각해 보라고요. 성사 과정. 저는 그 성사 과정이 트럼프는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성사 과정에서 이게 친미주의자야.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뭐 등등등 이렇게. 그 혹시 기억나세요?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될 때 백성학이라고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요. 반기문은 우리 시키는 대로 잘할 거고 뭐 이러니까 시켜주자고 그 미국 정부에 로비했다. 이게 폭로돼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주미 한국 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뭐 친미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뭐 그 양반 지금도 영어 단어 공부한다는 분이니까. 그렇죠. 영어로 통화했다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아니 더군다나 그리고 그 영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영어로 하면 하면 안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영어를 본인이 잘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교 결례죠. 한명숙 총리 영어 엄청 잘하세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지지 기반은 어디가 되겠어요? 출발점은. 지금 집회하면 태극기하고 성조기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는 분들이 지지 기반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황제님으로부터 거의 출마 윤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 명나라 황제가 차기 왕 조선의 임금으로 점찍어준 사람처럼 이렇게 보조가 된 거야. 그렇게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진짜. 거예요. 그러네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히다. 대번 2% 나오잖아. 이거 좀 진짜 출마를 가셔해 보세요.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 나온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혀야지. 공식화하면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언제까지 그만둬야 돼요?
5월 3일인가? 예, 이게 보궐선거라 예.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끌었다가 막판에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시켜주면 더 땡큐고.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근데 뭐 같아요. 우리가 탄핵시킨다고 뭐 중도가 한덕수에게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조금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지도자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잘된 판결이다 69, 잘못된 판결이다 25. 그리고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유권자 절반 가량이 경제 회복, 그 다음에 국민 통합 갈등 해소,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 국가 안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당 지지도는 늘 비슷한데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요 후보 지지자별로 좀 살펴볼게요. 중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도가 4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요. 자, 한덕수 후보 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중도 지지율은 한덕수 중도 지지율은 1%네요. 1%.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덕수를 그 윤석열의 부하라고 생각하세요. 예, 윤석열의 부하. 네, 딱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지금 구도대로 별다른 개입이나 이런 거 없이 치러지면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문수 전 장관을 좀 버거워할 거다. 아, 버거워한다.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잘 들을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사람을 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게 한덕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출마 윤허를 받았다고 하는 다른 출마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사람만 밀고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언지를 줬을 가능성은 없어요. 2중 3중 플레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면서 자기 간에는 왜냐하면 그 부부의 세계에서는 그 부부는 스스로는 정치 천재야. 스스로 주관적으로는. 야. 근데 그래서 이게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지. 불쏘시개로 중간에 용도 폐기될 사람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굴 밀 거다. 뭐 이걸 전략을 세워놓고 막 여러 말을 놓고 나가 뭐 내가 밀어줄게 이러고 있을 텐데 근데 아마 뜻한 대로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럴 때 여러분이 사마의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마의 우리 사마의.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사마의가 이 정권을 탈취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 어느 날 느끼는 거야. 나는 바둑돌이다. 조비가 나를 여기다 두면 여기로 가고 저기 저기로 가고 이게 비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역성혁명을 꿈꿔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탈취해요. 근데 잘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뜻이 이게 이제 늘 김건희는 자기가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고 이 다음은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실패를 해. 이게 무능해요. 갈아타야 돼. 이 바둑돌은 이제 용도 폐기. 용도 폐기. 예. 그럼 그다음에 놓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건 한덕수를 김건희가 밀 수가 있겠다. 아, 네, 그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미는 후보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 김건희가 그 녹취록에 보면 나는 도사다 뭐 이거 있잖아요. 영적 대화. 뭐 영적 예, 대화. 그 영적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한덕수 부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덕수가 무슨 행보를 할 때마다 한덕수 부인이 그 무속과 영적인 걸로 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민주정부 10년 동안도 승승장구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를 미는 것은 한덕수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여전히 웃기죠. 예, 여전히 기가 막히고 현실 세계에서 불가한데 그 부부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농간을 부리고 있다. 거의 싱크로율이 예. 거의 100%에 가까워요. 왜냐면 그쪽 부부의 세계와 그쪽 부부의 세계도 정말 비슷해요. 예.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 한덕수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 특히 부인 쪽이 뭐 남자도 매한가지겠지만 예. 정말 무속에 깊숙이 심취되어 있다는 예. 거. 그리고 부부에서 남편은 거의 경제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부잣집에 장가 가서 거의 예. 대릴사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계속 생활을 해왔다는 예. 거. 싱크로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거의 4인방이네. 그래서 네? 제가 부부 4인방. 제가 페북에 예. 한덕수가 만약에 될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4명의 대통령을 모신다. 그러네요. 4명. 1, 2, 3, 4까지 있네. 네, 그런데 그 중에 예. 으뜸이 김건희라. 김건희다.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갤럽 조사를 봤더니요. 지금 보면 30대, 40대, 50대, 40대, 50대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40대가 48%, 50대가 57%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전반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만 20대, 18세에서 19세 사이가 11% 유의미한 포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또는 이준석 후보도 20대에서 4%, 뭐 30대에서 4%, 뭐 요 정도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역시 60대, 70대에서 60대가 16, 70대가 2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도에서는 특별하게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포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보도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중앙일보가 마찬가지로 한국갤럽하고 지난 8일, 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는데 양자 대결에서 전부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김문수 대결에서 이재명 53, 김문수 35, 오세훈과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51, 오세훈 38. 한동훈과의 대결에서 한동훈 32, 이재명 52,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50, 홍준표 38. 요 가상 대결을 보면 지금은 사실 이미 표심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일단 저희가 이런 양자 대결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50%를 넘냐 안 넘냐요. 그런데 지금 50%를 저렇게 넘은 거는 네. 초반에 이미 표심이 굳어져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고 오면 할 거 없이 할 일을 그냥 하고 이재명 대표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안보 대통령, 네. 예, 요 행보를 가면 된다. 그냥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좀 빠르지만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 사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네. 그건 별로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죠. 네. 그냥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선거인데 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가 보여준 이른바 중도 소구 전략이 당내에서는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대선 본선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일부 먹혀 들어간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근데 4월 4일 날 이제 파면이 된 이후에 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 아는 분 중에 뭐 정치권의 고관여층은 전혀 아닌데 네. 사업하는 분인데 그날 저녁에 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걱정을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는데 그거 맞아?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걱정인 거야. 공산화 될까 봐요? 그래서 아니 형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공산화되면 저부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믿는 그게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도려내기는 어렵지만 일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믿더라고. 난 전화 받고 저도 황당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해 주느냐. 결국엔 그게 문제다.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유력한 후보고 국힘의 후보가 누가 되든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을 어떻게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고 약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적인 감정, 그러니까 적대감이라든지 비호감들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가 이제 한 50여일 남은 대선의 가장 큰 주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제안할 게 있고 이제 일부는 말씀드렸고 네. 후보한테 일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저 걱정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예, 이걸로 일단 거의 70, 80%가 결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이재명 대표는 실용 외교. 예, 그리고 친미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네. 규모가 있는 당의 정치인 중에 친미 아닌 사람 없어요. 저도 친미예요. 예,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우리 운동권 출신들을 반미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저희 땐 반미 운동이 없기도 했지만 그때 반미를 주당하던 친구들도 다 친미예요. 원래는 그 유명한 일화 오연호 반미 기자가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저의 사랑하는 오연호 진짜 훌륭한 후배가 네. 반미 운동의 선봉이었고 반미 기자였는데 미국 가가지고 1년인가 있었죠. 네. 갔다 와서 완전 돌아섰잖아요. 네. 정말 뼛속까지 네. 미국은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 중산층의 단단함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수준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보고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정리가 됐을 텐데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미국은 또 좀 달라져서 네. 그때의 이제 오연호 선배가 갔다 왔을 때 미국하고 지금 좀 다르졌는데 저는 그 얘기를 최근에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운동권들 북한 갔다 온 운동권들이 있잖아요. 북한 갔다 온 운동권들이 뭐 성공해서 막 사업도 하시고 막 뭐 출판사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딱 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야 못 살겠다. 그 사람 다 후배예요. 다 알아요. 네. 말지 후배. 말지 기자. 야 북한에서 못 살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어느 날 120% 관세를 다른 나라에 먹이고 갑자기 우리는 25%였다 10%로 3개월 유예되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게 민주주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1300 그거는 군데에서 그렇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네. 그 중산층의 단단함이나 그 중산층의 사고 패턴은 민주주의의 선봉국가 맞습니다. 일단 네. 지금 상황은 1997년 대선 전에 사실은 김대중 후보를 빨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DJP 연합을 통해서 네. 완전히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 있어주면 그냥 뭐 이건 탄탄대로다. 네. 근데 정말 엉뚱한 걱정을 과거에 DJ를 빨갱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뭐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세나 뭐 캠페인 과정에서 해소될 거라고 아니, 생각을 사람으로도 하고요. 해소해야 돼요. 예, 뭐 예. 그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지금 바로 네, 나가셔야 네. 돼요. 빨리 하고 갈게요. 요거 하나만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매번 넣기로 하는 순간에 이거는 유승민 배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1차 컷오프
컷오프부터 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유승민 나가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거의 뭐 본인 탈당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 의해서 밀어내기 한 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경선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 깔끔함의 의미는 무슨 뭐 윤석열을 출당시키네 마네 이런 말을 초반에 할 사람 배제하겠다. 이런 배제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깔끔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윤과 함께. 예, 저는 그 유승민 대표도 나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정치적 자산이잖아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게 국힘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그래도 있어야죠. 국힘에 남아 있어야 당이 그나마 뭐랄까 좀 저질화가 안 되는데 네. 자꾸 내모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번 대선 끝나면 탈당 러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새로운 조합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